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팔슨 후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만 거의 40배 가까이 상승한 코인이 있거든요. 바로 게임 코인인데 오늘 이 코인 한번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말고 2021년도에 있었던 P2E 게임들이죠. 무한돌파 삼국지나 BNB 엑시 이런 거. 물론 엑시 아직도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P2E 게임들이 폰지 사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실제로 그랬고요. 폰지 사기가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이 들어와야 지속이 되죠. 1세대 P2E 게임은 폰지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임의 플레이 한 대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데 상승장에선 코인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괜찮은데 이게 하락장에 오거나 누군가 한 명이 대량으로 던지기 시작하면은 게임 내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마치 폰지 사기처럼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덤핑을 시작하면 게임 내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은 엑시 인피니티 게임 내 보상 SLP 보시면은 99.41%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최저점은 99.66% 폭락했습니다. 거의 상패급이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매직 토큰, 트레저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게임에서 매직이라는 토큰이 쓰일 수 있게 게임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에서 이 똑같은 토큰을 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하나가 망해도 다른 데서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플랫폼 코인화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엑시 인피니티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 이런 데서도 쓰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유틸리티를 점점 강화하는 겁니다. 최대한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게. 그리고 또 다른 흐름은 이렇게 중간에 교환하는 과정을 자꾸 더 가지고 바로바로 현금화를 하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코인을 거쳐서 보상을 주고 이 코인은 거래소에서 바로 못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코인을 보상으로 주는데 거래소에서 팔려면은 B 코인으로 팔아야 돼. 그래서 이 중간에 A를 B로 바꾸는 과정이 있고 이걸 바꿔야 B를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중간에 하나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팔더라 이거예요.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거는 P2E 자체를 좀 포기하고 재미에 집중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P2E라는 게 돈 벌려고 오는 애들인데 얘네들 못 꼬신다. 그래서 순수 재미를 원하는 유저들을 꼬셔야 되고 재미 유저로 기본 계층 깔고 그런 P2E 유저들 그 위에다 깔아가면 이게 돌아가는데 돈만 벌려고 하는 애들만 있으니까 이게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저를 끌어들이는 유인을 뭐냐? 돈을 못 번다면 뭘로 끌어들이냐 했을 때 NFT를 통한 게임 내 자산 소유 그리고 로블록스처럼 게임 내 컨텐츠 창작을 유저들한테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유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개발진하고 그 유저하고 이렇게 벽이 공고했는데 점점 더 이 벽이 허물어지면서 유저와 개발진이 좀 이렇게 유저가 가서 창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 보상을 또 게임 내 토큰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다릅니다. 얘네는 경쟁을 통해서 보상을 줍니다. 상위권에 든 플레이어에게만 보상을 주고요. 게임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약간 카지노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8명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중에 3명이만 돈을 벌어가고 5명은 돈을 꼬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폴리곤 체인에서 만들어진 플랫폼 게임 D앱이고요. 그리고 게임 화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화면 봐야죠, 또.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를 켜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2등 정도 하는 나카 스트라이커예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따라 한 거죠. 그래픽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은 사실 폴리곤 체인 속도 감안하면은 여기 영상애가 좀 못 맞추더라고. 죽었네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은 그럭저럭 FPS 모양은 내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 참가자는 0.05달러에서 5달러까지 비용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비용을 낸 사람들끼리 붙여줍니다. 2달러 낸 사람은 2달러 낸 사람끼리 0.05 낸 사람은 0.05 낸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판돈 똑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해서 1, 2, 3등은 낸 돈의 180%, 76%, 20% 이득을 얻는 거고 그 밑으로는 돈을 다 잃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돈을 다 모아서 1, 2, 3등에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특이한 이유가 얘네는 저렇게 게임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나카버스라고 불리는 나카모토 게임즈가 이 공유하는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을 가능하고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땅 주인, 두 번째는 기업가, 얘네는 생산시설을 가진 애들, 세 번째는 노동자인데요.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막 광물이 나오는 토지가 있고 주거 상업 지역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를 가진 애들이고요. 기업가는 이런 공장이나 사무실, 주거 지역 그런 건물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빌려서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생산을 하는 애들이고, 노동자는 가서 일하는 애들입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그런 광물 같은 거 채집하거나 이런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되려면은 나카버슨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500달러에 나카펑크를 구매해야 됩니다. 노동자 되는 것도 좀 하기 싫은데 이것까지 좀 사야 되네요. 그래서 나카펑크가 1만 개만 발행을 됐고요. 노동자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매우 희소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타버스 내에서 또 수익을 분배할 거잖아요. 아까 그건 게임 플랫폼 얘기고, 메타버스 수익 분배를 또 폰지 구조가 안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건물주들은 건물 살 때 돈을 냈을 거고, 땅 주인들은 땅을 살 때 돈을 냈겠죠. 노동자들은 나카펑크 살 때 돈을 냈겠죠. 이게 다 프로토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내 뭐 수수료라든가 커미션 아니면 NFT 거래소 수익들, 이게 다 프로토콜 수익이 되고, 이 수익들을 다시 분배해서 땅에서 뭐 생산하는 사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한테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게임 내 경제를 만들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카모토 게임즈 토큰 베스팅 일정 보면요, 언락이 지금 69% 정도가 트랙이 안 되는데, 추적이 안 되는데, 이게 개발자 펀드나 P2E 볼트,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그런 근거로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순환량 8천만 개, 최대 1억 8천만 개 정도로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드맵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뭐 500개 이상 게임, 그리고 50개 이상의 AA 게임, 100개 이상 PC 게임, 이런 것들을 출시할 거라고 하고요. 멀티체인, BNB, 솔라나, 아발란치, 니어 같이 좀 속도 빠른 체인들로 다 진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 채택 보면요, 12월 2일에 활성 사용자 892명, 트랜잭션 수 4,800, 10월 달에는 한 300명에 2,000 정도, 지금 한 2배 정도 늘어난 상태고, 약간 불장 와서 그렇잖아요. 많이 게임 토큰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사용자가 300명, 400명, 뭐 지금 한 800명 정도니까 막 2,000명, 5,000명 막 그 이상 가는 그런 D앱도 많은데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이 어마어마한 상승은 좀 버블의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 11월, 12월쯤이잖아요. 23년 초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3,793% 올랐어요. 1년간. 대박이죠. 이 베어마켓에 이만큼 올랐고, 그러고 보시면은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까지 피보나치를 했을 때 618,382가 1.37, 0.87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가야겠죠. 뭐 여기 1.7이나 이런데 지금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이런데 들어가도 좀 솔직히 비싼 감이 있습니다. 이게 40배 오른 코인인데 이걸 사야 되나 싶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불장하게 아직 제대로 비트코인 뭐 정고 돌파도 안 했고, 그렇다 치면은 얘가 조정이 와서 한 이 정도 와준다면은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충분히 20배 이상 수익은, 20배는 모르겠고 아무튼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상위권의 보상을 주고 프로토콜 수익으로 분배하는 메타버스 수익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디자인했고요. 게임 플랫폼 메타버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리는 게임입니다. 얘네들이 무료 캐주얼 AA 게임 다양한 거 다 서비스하고 장기적으로 다중 체인까지. 단점은 보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요. 코인 베스팅 스케줄이 조금 언트랙트 되는 그 코인이 너무 많죠. 그리고 경쟁을 통해 상위권의 보상을 하는데 이게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계속해서 8명이 다 판돈을 내고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3명은 돈 벌고 5명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 5명이 계속 하겠습니까? 나가겠죠. 근데
이게 게임이 아무리 새로 출시돼도 고인물들이 계속 이제 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신규 유저가 유입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인물만 남게 되고 유저가 점점 떠나게 되면서 이 게임 전체 내에서 유저가 줄어들수록 당연히 게임이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유저 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렇게 경쟁으로 P2E를 하는 구조가 이것도 이제 막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인물화되고 신규 유저 유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불장 오면은 그냥 막 다 가죠. 게임 코인이면은 그냥 게임 주제니까 다 같이 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게임 참가를 위해서 돈을 내고 참가하는 것이 좀 카지노랑 비슷해서 약간 찝찝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래서 23년도에만 40배가 올랐습니다. 그냥 이거 샀으면은 지금 졸업했겠죠. 근데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상승 게임 코인 이런 것도 있다 아시고 뭐 나중에 1달러 초반 정도까지 간다면은 조금 주워 볼만 하지 않나? 근데 잘 조금 그렇네요. 미리 일찍 오르기 시작한 코인들이 나중에 더 많이 가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